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 법원의 절차가 있죠. 윤석열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이제 연장.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죄로 발부가 되었고, 2차 구속영장이 이제 지난 7월 18일이죠. 그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체포방해 혐의로 발부가 되었고, 그게 1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3차 또 이제 영장 6개월짜리가 발부가 돼야 된다. 3차 범죄 사실은 북한에 들어온 기를 보내서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고 우리에게는 군사상 위해를 가했다. 일반 이적죄. 그걸로 이제 3차 이제 기소를 했는데 영장이 새로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속이 연장돼야 된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연장심사죠. 판사님 이름은 이정엽 부장판사, 이정엽. 네, 그분이 이 본안 재판도 하고 영장 연장 여부도 심사를 하는데, 그 영장 연장 여부에 대한 신문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12월 23일 화요일. 이 드론기 공격 일반 이적죄는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해당 사항이 있고, 김용현 씨는 1212 12월 12일 날 영장 심사가 있었죠. 똑같은 이정엽 부장판사님입니다. 네. 근데 이 김용현에 대한 김용현의 구속 만기는 1월 2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 이적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 영장을 연장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영장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윤석열도 연장된다, 못 나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용현에 대한 영장 발부는 그 이정엽 부장판사님이 이제 그때 법정에서 일주일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양측이 내고자 하는 자료를 다 내라. 그게 이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번 주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연장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왜냐하면 그 만기를 1월 2일을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1월 2일은 다음 주이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초.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이고, 아니 뭐 2월달에 지기현이가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거는 뭐 의심 안 하셔도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그렇지만 영장 연장 이게 안 돼가지고 담은 하루라도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석열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에 대한 영장 연장 심사 여부는 내일 있게 된다. 내일 심사하면은 어쨌든 이제 만기인 구속 만기인 1월 18일 전까지 결정을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연장이 되면 윤석열도 구속이 연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정엽 부장판사. 그런데 또 이제 그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윤석열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지난주에 뭐라 그럴까요? 그 실망하고 또 엄청 이제 어필을 했는데 판사님이 안 받아줬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장을 연장시켰던 이 죄목,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뿔테안경, 이것처럼 조금 뿔테안경 쓰고 백대현 부장 아주 준엄하게 재판하시는 백 부장님이 지금 특검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선고가 되어야 하므로 변론을 이제 다음 주에 빨리 종결을 하겠다. 그리고 선고가 중요하잖아요. 선고를 윤석열 1월 18일 구속 만기 연장되는 바로 이틀 전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 관제에서 계기고 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수처 여러 수사관들 수백 명이 왔는데 막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기를 보여주라는 둥 해서 체포방해한 그 난리가 났던 한남동 사건, 한남동에서 그거는 100% 구속이 연장이죠. 뭐 우리 백대현 부장판사님의 그간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봐서도 구속은 연장되는 실형 선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백대현 부장님이 지난주에 이제 이걸 윤석열이는 지금 좀 미루어 보려고 막
하소연을 했죠. 내란 우두머리 사건 지기현 재판. 거기를 또 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술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등등.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은 윤석열이가 국권이 날 때 술을 많이 먹고 한동훈 데려와라, 빨갱이다, 총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진술을 했는데 당일날 같이 있었다고 하는 이진우 사령관 그 양반은 법정에 와서 자기는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자기가 뭐 화장실 갔을 때 그런 말 했나? 뭐 또 이제 진술이 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오락가락한다. 그러니 본 그 재판은 내란 재판이니 내란 재판의 선고 이후에 격가지 재판을 선고해 달라 했더니 백대현 부장이 안 됩니다.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지. 법률에 따라야 된다. 아니, 법률에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라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본류가 어디 있고 지류가 어디 있어요. 다 내란인데. 그렇죠. 네, 백 부장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이제 두 번째 재판인 그 선고가 난다. 그것도 참 궁금한 대목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지납니다. 네, 한 25일 정도 지나면. 제가 대충 예상해보면 그것은 그 한 사건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걸로 징역 7년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적법한 법원의 영장 발부 집행을 거부하고 말이야. 공권력을 동원해서 총기를 휴대하고 그 위력 과시를 하고 말이죠. 그날 난리가 났잖아요. 1차 체포는 또 실패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 졸이고 얼마나 많은 그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 그리고 경찰 병력들이 또 고생을 했습니까? 공무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비아폰을 없애라, 뭘 해라, 증거인멸, 이런 거 다 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일반인이 만약에 그런 짓 하다가 걸렸다 하면 징역 10년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중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뭐 의결 방해, 심의권 방해, 그 다음에 허위로 국무회의 의사록 작성, 뭐 등등등등. 하여간 그거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징역 5년에서 7년, 실형을 때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백대현 부장 사건, 징역 5년에서 7년. 그것만 해도 법정 구속이다 이거야. 그것만 딱 있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있다. 그런데 1월 16일 날 그것만 딱 선고하면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5년, 6년 또는 7년에 찬다, 법정 구속한다, 이렇게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냥 내란죄 지기현을 믿고 있으니 그 선고 이후에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길게 읍소를 했는데 부장님이 그냥 한 방에 날렸죠. 법대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지금 지기현 말고 그 훌륭한 이진관 재판장님뿐만 아니라 백대현 재판장님도 윤석열의 내란 사건의 이 중대성 이걸 잘 알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 및 보수 재판관 3명을 다 포함한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뭐 소수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이런 것도 일체 없고 만장일치로 윤석열이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라 라고 한 지시는 명백히 위헌 위법이고 윤석열은 그러한 인식이 명백히 있었다. 위법성의 인식 말이죠. 그 지시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명백히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이게 딱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세 놈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영장 기각,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두 차례에 걸친 영장 기각, 이제 그때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아닌, 이거는 뭐 법꾸라지 법 기술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법 깡패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짓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위법성의 인식 100% 윤석열이도 지시받은 자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재판에 오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서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100%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때 국민은 극우파 한 20%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분들은 정반대니까. 네, 국민이라 해서 그게 뭐 다 다르잖아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중도파인지. 저는 중도
민주의 핵심인을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좌파에서 절대로 싫어합니다. 북한 추종하는 자들, 종북좌파, 과거신보당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 그거는 극우파 못지않게 위험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안심을 하시라죠. 그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또 불안해할 만하잖아요. 또 민주당은 뒤늦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또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먼저 선수쳐가지고 우리가 고등법원에 그 전담 그런 재판부 한 두세 개 만들게 집중심리 재판부 내란에 대한 별 큰 차이도 없어. 그런데 또 민주당이 내는 법안은 그게 또 어떤 그 전산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렇게 사전에 딱 정해지지 않는 그게 이제 그 비자기성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비자기성 랜덤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전에 뭔가가 담당 재판관이 어떤 정해지는 규정되는 그렇게 되면 위헌이다. 이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이제 논란이 또 서로 여전히 있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그 법대로 하든가 말든가 현재대로 하든가 상관없어요. 지기현이 현재대로 하는 거는 100% 지금 정해진 거예요. 뭐 고등법원 항소심부터 뭐 그 법대로 한다. 대법원은 뭐 예규 만들어서 대법원 예규에 따라 한다. 알아서 하시고 1심에서 지기현이가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때릴 수밖에 없는데 뭐 무기징역을 때릴 가능성이 뭐 거의 99.9%라고 봐야 되겠죠. 뭐 사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을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하면 고등법원에서 어떤 영빼는 재주가 있다 해서 그걸 다시 뭐 징역 10년 뭐 이렇게 또는 무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이나 그거 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예요. 버스 지나간 지 옛날이에요.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준다는 거예요. 1심 지금 2월 달에 선고될 그 지기현 제대로 나올까? 그 전에 또 윤석열이 또 석방되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 3차 영장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2차 재판인 백대현 부장의 1월 16일 재판도 굉장히 엄하게 징역 한 5년 이상, 7년 정도 선고가 또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2월 달에 지기현 재판장은 분명히 그 무기징역 정도의 중한 선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두 다리 쭉 뻗고 크리스마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